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굉장히 조금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패대기를 쳤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슈를 살펴보면, 우리가 단발성으로 노이즈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오스틴 공장에 대한 가동 여부, 그쵸? 기존에 우리가 좀 보고 있을 때는 오스틴 공장이 2분기 초반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의 어떤 보도가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예상치보다 보름 더 빨리 지금 가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2분기 때는 정상적인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만큼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시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물론 넓게 보면 1년치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우리 또 이제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가요? 판매량 1위를 애플을 제끼고 판매량 1위를 달성을 또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전체 휴대폰 시장 전체 점유율은 좀 좁아지는데 어쨌든 갤럭시는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뭐 약간의 뭔가 뒤에서 추격하는 기업들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또 그래도 항상 부동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유지를 좀 잘 해주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또 추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면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 그렇죠? 2개월 반 정도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1월 11일 96,800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82,000원대까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다소 지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한두 가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 파운드리 쪽,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반도체 품귀 현상,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반도체 품귀 현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스틴 공장 셧다운.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인텔이었으니까 일단 인텔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반도체 품귀 현상, 뭐 특히나 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뭐 고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변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더 적은 이런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이벤트는 뭐예요?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지만 오히려 보름 빨리 정상 가동을 해버린 탓에 아무래도 그런 공백을 좀 더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핵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인텔 파운드리, 그렇죠? 인텔의 파운드리 확대에 대한 이슈, 2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 파운드리 시장이 거의 100조 가까이가 돼요. 97조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긴 호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호황기이긴 한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약간 지금 인텔이, 그쵸? 약간 백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지만 어쨌든 바이든 백을 통해서 인텔이 지금 또 파운드리 시장을 또 침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시아권의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TSMC가 뭐 5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7% 차지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TSMC, 삼성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목표로 삼아야 될 거, 뭐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앞에 본인들보다 더 먼저 지금 앞에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TSMC, 이 TSMC에 대한 어떤 이런 거대한 경쟁자를 계속해서 추격을 좀 해야 되고 또 메모리 사업 파트 중에서는 후발 업체들을 따돌려야 돼요. 굉장히 뒤에서도 지금 치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세계 1위 전략을 주도했던 이재용 우리 부회장께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경영에서 또 손을 떼어 있는 이 상황, 그쵸? 이것도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는 뭐 옥중 경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만 사실 이번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업종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캐파를 확대하는 데에 엄청난 돈을 좀 퍼붓고 있죠.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의 30조 정도, 그쵸? 거의 30조 정도를 좀 보고 있고, 인텔도 2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진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좀 자칫 잘못하면 또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디램 분야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부동의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지난해 말에 176단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8단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정말 기술력으로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장에 결국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어쨌든 뭐 위탁 생산을 맡기든 파운드리 쪽에 맡기든 직접 생산을 하든 뭐가 됐든지 기업이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올해에 삼성전자를 전망치를 뭐 10만 원 이상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삼성전자 목표치를 10만 원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올해 국내 코스피도 3,600~700대까지도 지금 볼 수 있을 만큼 국내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이익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8만 원 조금 상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매겨주고 있는 이 구간은, 저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관점부터 일단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와야 장기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비중을 다시 좀 가져가거나, 그리고 기존에 너무 높게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채워가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이 2분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올해에 좀 어떤 실적적인 부분의 성장 그래프에 있어서 조금 일부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영향은 적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우려감들은 항상 좀 붙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혹은 중기적, 연말까지 했을 때 한 중기라고 쳤을 때 중기적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방 회원님들이라든지 저희 또 VIP 회원님들께도 81,200원 요런 라인에서도 계속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그래봐야 이제 뭐 1,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가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실적주들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적어도 몇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계좌에 뼈대를 딱 구축을 좀 해놓는 게 계좌의 전체적인 성장에 조금 다소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제가 조금 나눠서 여러 번 녹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부동의 2위를 또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의 격차보다도 2위와 3위와의 격차가 좀 더 좁죠. 그래서 뒤에서 또 맹추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나가면서 몸집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 쪽의 공장들도 뭐 그쵸? 계속해서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제 신규 파운드리 라인 P2는 완전 가동에 이제 임박을 했고, 평택 P3 라인은 지난해 착공이 됐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만 또 올인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이익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은 절대적이다. 요것만 좀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추가적인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거나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요. 바로 오셔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혹은 삼성전자가 커져감에 있어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벌써 VIP원님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에서 막 여유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못 간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좀 편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바로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성향에 맞는 쪽으로 연락처에 이 번호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